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우리 성 이사가 어쩌면 지난 몇 개월간 뭐 우리가 이제 뭐 일요도 많이 재편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종환 이사랑 옛날에 이제 할 때 매일 자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네이버 카카오가 어쩌면 금리 상승기에 거의 시장이 소외되는, 그렇죠. 뭐 엄청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졌죠. 뭐 다른 건 더 많이 빠졌지만 일단.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면 무슨 말 하냐면 어떻게 짜야 되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사니까 대형주들 좀 사고 한 40%. 뭐 예를 들어 개인이라면. 네네. 그다음에 뭐 가치주 같은 것들도 좀 싼 것들 숫자만 보고 한 30% 정도. 그렇지만 성장주도 완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년에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누가 봐도 네이버 카카오 뭐 이걸 빼놓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업종도 있지만 생각할 수 없는데 그냥 오늘 궁금한 거 그래서 그냥 성이사가 맨날 바쁘니까 뭐 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선택하되 뭐가 좀 나을 것 같고 둘의 장단점은 뭐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줘요. 그냥 들어보면서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성장주의 거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 수혜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주들이 상당히 과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좀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년 내내 그 매크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반대로 작년 재작년 과하게 올랐다면 우리가 올해 1월 1차 조정, 4월 2차 조정, 6월 3차 조정, 그리고 8월 둘째 주 이후에 저희 업종 실적 발표 이후에 8월 둘째 주부터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3분기 프리뷰 그 어닝 시즌 직전까지가 이제 4차 조정이었고 최근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10월 한 셋째 주 정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부터 해가지고 미리 실적 발표할 때까지 저희 업종이 네이버 카카오 및 뭐 일부 게임주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그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1년 내내 매크로 영향이 이제 가장 큰 주가 조정의 원인이었다면 그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매크로 영향은 그 자체는 좀 더 남아 있겠지만은 1년 내내 우리가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내수도 키워져 있고 약간 그 시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 어떤 영향의 관점에서는 거의 이제 건물 약간 피카오 근처가 오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약간 매크로 환경 영향이 이제 진정 분위기로 가면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매크로 환경이 진정되면 확실히 이거에 대해 우려가 가장 컸던 건 돌아왔었던 게 맞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부분이 진정되면은 근데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처음에서 재밌었던 점은 대부분 사실은 실적은 여전히 이번 3분기에도 일부 종목을 빼고 나면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더라고. 내가 1분기, 2분기, 3분기 뭐 계속 실적은 안 좋았는데 1분기, 2분기는 이제 실적도 안 좋지만은 매크로 영향이 워낙 크게 짓눌렀기 때문에 그러다 치더라도 이번 그 3분기 프리뷰 기간에는 실적은 안 좋을 게 뻔히 이제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한 두 달 동안 쭉 빠졌다가 어닝 시즌 직전에는 확실히 하반 경직을 보이거나 버티거나 슬금슬금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딱 실적 발표는 그 무렵이 이제 미국 CPI가 7%대 떨어지고 하면서 그 이 매크로 환경 영향 어떤 안정화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미국 장도 좋았지만 장 전체적으로도 좋았지만 이제 우리 업종의 대장주들이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좋다가 요 근래에는 약간 동력이 좀 약화되면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그제 뭐 어제도 좋았지만 어제 또 미국 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오늘 또 저희 업종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꽤 오른 거예요. 네이버만 봐도 한 15만 원 중반에서 19만 원 온 거니까. 그렇죠. 10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찍고 오른 것 치고는 지금 비교적 꾸준히 강하게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대장이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가지고
뭐 공식 의견은 꾸준히 바의 의견이었지만 여러 가지 또 밸류에이션상 뭐 의견까지 이렇게 후려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매크로 환경 영향에 짓눌리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1년 내내 사실은 소극적인 어떤 비율을 개진했을 거예요. 저도 뭐 그쵸. 급할 거 없다. 그냥 그랬는데 요 10월 그 프리뷰 시즌 고점 해가지고 사실은 근본적인 네이버 카카오 좀 이따 이제 차별점이나 약간 차이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다 마지막 그 앞으로도 매크로 영향이 약간 남아있기 변동성은 좀 보이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는 위축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 불안하면 분할로라도 좀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실은 10월 정도에 이미 공식 비율을 그 프리뷰 자료를 통해서 바꿨고요.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웬만한 게임주들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뭐 오늘은 가장 대장주인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3분기 실적은 뭐 네이버는 10월 프리뷰 때 조정한 대로 딱 나왔고 카카오는 이제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예상이 미달되면서 10월 프리뷰에서 조금 이 컨센이 하향 조정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못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개별적인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레인지를 확 벗어나가지고 그 쇼크급으로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 특히 탑라인에서는 늘 꾸준히 좋습니다. 이 영업이익단에서만 뭐 인건비다, 마케팅비다 이런 정책적 투자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적게 나오긴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주 크게 뭐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1년 동안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을 때 플랫폼 관련해서 과도할 정도의 파격적인 분위기로 과하게 올랐다가 오히려 출발점보다 더 밑으로 빠지는 지금에서는 다시 좀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그냥 쭉 들을 건데 하나만 나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그래도 내가 그때 성희사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네이버가 좀 낫다고 해서 네이버는 봤는데 네. 카카오는 너무 저렇게 분할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카카오가 합병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뭐 메리츠가 뭐 오히려 상폐시켜 그 합병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뉴스들이 좀 헷갈리는 거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비슷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그래요, 이제 네. 바닥을 왔다 조금 중기적으로 좀 위축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정불안하면 분할로라도 쭉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공통점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두 종목을 조금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재작년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랠리가 제일 강하게 작동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재작년 5, 6월 달에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 시총을 잠시 역전한 적이 맞아. 있었잖아요. 와 진짜. 그때 제가 돌이켜보면은 조금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랬는데 그때 그 굳이 사실은 일반적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적의 절대 규모라든지 특히 이익단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은 카카오 모든 잠재력을 다 감안하더라도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 시총이 역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는데 나중에는 다시 물론 조금 그 순서가 다시 바뀌었지만은 굳이 그 설명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그 당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이버는 소위 CIC 컴퍼니 인 컴퍼니라 해서 우리가 플랫폼이라 부르는 모든 비즈니스도 네이버 웹툰 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말고는 다 그냥 회사의 사업부로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모든 플랫폼을 그러니까. 다 이른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다 분할을 했고요. 분할하고 나서도 몇 차례 펀딩을 하면서 계속 펀딩 가치를 어필하고 그 매니지먼트에서 사실 그중 일부를 공격적으로 IPO 계획을 세우고 페이와 뱅크는 이미 상장을 했고요. 원래라면 이제 원래 모빌리티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원래 그것까지 다 계획이었는데 해. 지금 벌써 12월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한켠에서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후에 물적 분할에 의해서 그리고 상장을 추진한 IPO를 추진하는 것이 가치의 더블 카운팅 문제와 또 양도소득세 관점 여러 가지 관점과 이런 문제로 시장에서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그런 어떤 소식이 들리면 해당 모회사 주가는 상당한 강한 조정을 받고 했는데 한켠에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유독 워낙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쪽이 워낙 강한 어떤 프리미엄 파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카카오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가치 어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면서 네이버와 달리 지금 역전한 걸로 봤는데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카카오도
일반 그 분위기, 그 물적 분할과 IPO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분위기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성희사 얘기를 해보잖아. 네. 야 카카오 이제 진열머리던데 그것 때문에. 아, 안 그래?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IPO 물적 분할 IPO뿐만 아니고 그것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난히 최근 2년 동안 회사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주식시장에서 좀 네거티브한 이슈로 작용할 만한 이른바 구설들이 카카오가 좀 많긴 그러니까. 했어요. 그중에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닌 것도 있지만은 뭐 가령 뭐 가장 최근에는 우마무스메 그 일본 유저와의 어떤 그 차별화 문제 때문에 마차시 환불시 일어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사실 플랫폼 규제라고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문어발식 맞아요. 확장에 따른 어떤 그런 그런 규제를 당하기도 하고 카카오페이 또 경영진과 또 일부는 상장하자마자 또 주식을 팔아가지고 같은 경우는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그렇게 또 욕을 얻어먹고 근래에는 굳이 따지면 직접적으로 따지면 카카오 잘못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판교에 또 SK CNC 그 IDC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로 구설도 오르고 유난히 이제 이런저런 구설이 많은 가운데 어쩌면 화재건도 그리해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대응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서는 뭐 계속 애를 먹이는 건 아니고 좀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경영진이 주식을 판 것도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니까 또 자중하는 계기가 되고 그 신뢰와 소통을 쌓고 하면 되는데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설들 중에서 향후에도 조금 신경 쓰이는 걸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게 물적 분할된 자회사들의 남아있는 이제 IPO 문제인데 그 중에 카카오에는 손자회사이고 우리 자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11월 상장 예정이었다가 잘 아시다시피 일단 철회했고요. 연구 철회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또 언젠가는 상장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한시름은 났고요. 그 외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등도 원래 올해 예정이었는데 일단 올해는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향후에 이제 상장 어떤 언젠가는 또 그 이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뭐 이제 개인 캐서리 한번 그런 기업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하면서 중간중간 더 물어볼게요. 네이버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직접 페이지 넘기시면서 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는 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네이버나 카카오나 탑라인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매출은 그리고 지금까지 분기별 YY 한 20% 이상 정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름에 걸맞는 카카오의 이름에 걸맞는 성장주의 대명사의 이름에 걸맞는 안정적 고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는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뭐 올해 들어와서 또 특별 연봉 인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회사 스스로 수익성을 쥐어짜기보다는 공격적인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북미 유럽의 그 컨텐츠 네이버 웹툰 쪽으로 이제 성장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 연결 대상에서 빠졌지만 과거에는 라인 중심으로 계속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카카오도 뭐 일본 그 글로벌 그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인건비나 조달비, 마케팅비 등의 정체성 투자 비용에 이 이제 계속 투입되면서 그동안 수익성은 네이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탑라인은 안정적인 고성장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양사 모두 다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게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 강하게 어떤 의미 있는 실적 모멘텀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 3분기 실적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10월 초에 그 프리뷰 조정되기 전 숫자마저도 탑라인인 매출은 예측에 그대로 부합했고요. 다만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네이버는 10월 프리뷰 조정된 숫자 그대로 나왔고요. 카카오는 그거보다 좀 더 미달되긴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여러분 포시마크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C2C 그 패션 플랫폼 업체를 그 100% 인수했잖아요. 너 비싸게 산 거 아니냐고. 그것도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주 냉정하게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해서 어쨌든 미국에 있는 2위 업체와의 어떤 가치 비교라든지 어쨌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이나 이런 그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도 비싸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상대 비교되는 업체들이 현재 거래액 대비 멀티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론적인 밸류에이션은 또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뭐. 다만 이 작년 재작년에 분위기 좋을 때 인수했더라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플랫폼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한물 지나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는 내가 왜 이걸 아냐면 내가 그나마 이쪽에서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그나마 할 게 네이버라고 봐서 네. 네이버를 얘기하면 이걸 꼭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비싸게 사냐. 얘들도 그리고 사실 얘네가 판가비 같은 게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너무 비용을 코스트를 썼기 때문에 이 맞아요. 현재 보여주는 실적으로 냉정하게 밸류하면은 비싸다고 해도 사실 할 말 없죠. 근데 이제 아무리 올해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과 달리 플랫폼 업체들의 무지막지한 프리미엄 분위기가 거의 퇴색되고 오히려 약간 디스카운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평가되는 그 상장되어 있는 커머스 플랫폼 대장주들이 어찌됐거나 형성되어 있는 어떤 거래액 대비 멀티플이라는 상대 지표가 있으니까 그도 쿠팡은 여전히 적자잖아요. 그래. 아니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적자. 뭐 적정하다고 네. 할 수도 있다 네. 했는데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욕 먹고 있는 타이밍이라 그러니까 매출은 괜찮은데 자꾸 그런 데서 그 소위 영업이익단 이익단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요 자료에 이제 요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네. 포시마크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은 이제 영업이익이 한 530 영업 적자가 한 530억 마이너스 530억 그쵸. 정도였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을 감안한 올해 연간으로 대략 약식으로 추정하면 한 1,000억 정도 영업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성장했지. 매출은 뭐 작년 대비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영업 적자는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회사 스스로도 내년 1분기에 연결 편입을 할 텐데 내년은 그래도 작년 한 1,000억 내외 정도 영업 적자보다 조금 줄인다 정도이지 뭐 인수 1년 만에 갑자기 영업 적자를 해소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시마크 인수는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내년 연간 영업이익에 한 8,900억 정도 적자로 그 손익이 마이너스인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회사의 공식적인 목표는 그 회사의 희망사항이지 뭐 실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내년인 2024년은 이제 BEP는 목표를 한다 정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시마크 그 인수권은 가치 기여 관점에서 중립으로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적자 나는 거로 해가지고 엄청 가치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하기도 그렇고 나이브하게 그냥 뭐 미래의 어떤 잠재력 동사가 또 한국 최고의 이커머스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너지를 창출을 해서 결국은 성장을 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나이브한 기대감으로 이 시점에 가치 플러스 요인을 보기도 그렇고 그냥 저는 그냥 중립 정도로 보고 싶어요. 요 자체만 보면 그리고 동사가 차이점이라면 나중에 네이버 카카오와 좀 비교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네이버 하면은 좀 막연하게 느끼는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과거에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상당히 높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연결 영업이익에다가 연결 지배주 수익에다가 펄을 가동하면은 우리가 목표주가 산출하려면 과거에 막 40배, 50배, 60배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네이버는 물론 작년 재작년 주가 엄청 오를 때 작년 한 10월 그 정도 주가로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쭉 빠져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 출발점보다 더 밑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이 표에서 보시면 뭐 이것저것 그 각가지 플랫폼들을 거래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밸류를 해서 다 합산하는 이른바 SOTP 밸류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쭉 단아하게 그냥 실적 전망을 해서 연결시켜버리는 그렇죠. 연결 실적으로 보더라도 심지어는 포시마크 인수로는 단기 내년에 한 800억 남짓 정도 영업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내년 기준으로 멀티플 한 26배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40배, 50배 아니잖아요. 즉 기본 밸류에이션으로도 적정하거나 약간 저평가이거나 정도 구간에 와 있거든.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 생각하고 이런 거 감안하면 그렇죠. 괜찮은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카카오는 요 페이지 우선 요 페이지부터 먼저 보실게요. 12페이지. 카카오는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해서 합산하는 이른바 SOTP 밸류에이션을 하면 남아있는 광고 플랫폼 중심의 전통 비즈니스 중심의 실적으로는 현재 목표 주가를 한 20배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정당화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순한 그냥 연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이건 한 50배 이상이기 때문에 비싸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시작할 때부터 단순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이 아니라 단순 숫자로 보면 그래. 그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 근데 지금 상황에서 SOTP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연결해가지고 그냥 숫자 보고 싶은 거. 그래도 SOTP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치. 어쨌든 숫자로 보면 이래요. 지금 네이버가 어쨌든 라인을 연결해서 뺐기 때문에 라인을 제외한 숫자로 보면 매출은 카카오 매출이
어느 네이버 매출의 얼추 한 80%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쫓아가네. 최근에 전체적인 성장 흐름도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격차는 조금 좀 좁혀져. 둘 다 고성장하는데 카카오가 조금 더 고성장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멀티플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익단에서는 아직까지는 공교롭게도 카카오 이익이 네이버 이익의 단 절반 정도이거든요. 근데 시총은 역전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거의 턱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 차원에서 네이버는 일반 멀티플로도 좀 여유가 있는데 카카오는 일반 멀티플로는 조금 높은, 굳이 따지면 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네이버가 조금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년 재정과 달리 이제 플랫폼 프리미엄을 좀 토해내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영역까지 갈 정도로 올해 내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쩌면 여러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손익 악화를 각오하고 잘 준비해 와가지고 그 처음에 트래픽이 성장하고 거래액이 성장하고 매출액이 성장하고 일부 비즈니스는 이익단에서도 BEP를 돌파한 것도 있고 막 BEP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잘 디벨로핑 성장하고 있거든요. 진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장에서 과할 정도로 주가가 날아올랐다가 지풀에 과할 정도로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이지 이들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망했다거나 갑자기 뭐 변화되는 이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카카오는 우리 성종화 이사가 오래전부터 네. 잘 봐왔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게 항상 실적만 나오면 안 좋게 나와서 하다가 그 비즈토큰가? 비즈토이지 그거 나오면서 숫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보드. 비즈보드. 그래서 그때 성종환 이사가 이제 카카오 볼 때 됐습니다 하고서 정말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냐면 어쩌면 이 분할 이슈 플러스 이 자회사 가치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자회사가 온전히 카카오가 다 못 가져가는 느낌? 가치를? 이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카카오 내가 왜 경영진이라면 합병해서 합병을 시키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들죠. 그게 다시 제합병 같은 게 힘든 건가 이게? 사실 제합병 사례도 있어요. 나 그랬으면 카카오 좋겠는데. 커머스는 분할했다가 그래서 한때 뭐 이베이를 인수하고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다가 전략을 바꾸고 아예 다시 재합병해가지고 지금 카카오 사업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미 상장한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장을 또 준비 중이다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 등은 사실 재합병할 계획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조금 그렇죠. 지금 의미가 없는 물어본 상황입니다. 거야 그냥 혼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이 밸류 그러니까 나중에 일부 자회사들이 다시 IPO를 시도하게 되면은 시장의 일반론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 이런 쪽에서 조금 약간 수급단에서 구설에 오르면서 이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럽게도 밸류에이션은 이런 논란이 시작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한민국 카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SOTP 할 때 대략 한 30-40% 정도 이미 디스카운트를 이미 다 밸류에이션 녹여놨기 때문에 그 지금 그냥 지분율 곱하기 뭐 같이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하고 있다가 상장할 때 더블 카운팅 방지하면서 새삼스럽게 막 40% 30% TC를 한다면 숫자적인 밸류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다 조정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장 이야기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공모가 산정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굳이 따지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조금 네이버가 편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동안에서 양사를 굳이 고르라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에서는 조금 일반 밸류에이션 답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이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양사를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앞으로도 좀 비슷한 거 가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어떤 업체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또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저 비슷하게 오르고 비슷하게 빠지고 이게 약간 결국은 같이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차별점을 안 주더라고. 지금 그 숫자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나중에 뭐 뒤통수를 맞고 이런 관점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네이버는 내년 연간으로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 한 800~900억 정도 내외의 포시마크 그 영업 마이너스 그 영업이익을 감안해야 된다는 정도이고요. 그럼 카카오는 당장 단기적으로 4분기에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뭐 보상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며칠 영업을 못하면서 매출이 있어야 될 매출이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형성된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 회사가 그 보통 우리가 일을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 1분기에 어쨌든 그 합병 드래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포시마크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영업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자세한 그 모델링을 업데이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한 800억 정도 영업 그 포시마크가 어떤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영업이익단에서는 은근히 이번 컨센서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네이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포시마크 한 800억 내외 정도 적자를 감안한 걸로 수정이 됐는데 매출은 수정이 안 돼. 반대로 매출은 플러스가 나야 되고 더 정액을 내줘야 되고 영업이익은 빼야 되는데 매출은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이익만 이렇게 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컨센서스를 보니까. 어쨌거나 이익은 조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카카오는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매출이 없어지는 거, 그다음 비용단에서 추가되는 거 해서 합쳐서 대략 단기적으로 4분기만 한 400억 내외 정도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제 발표 이후에 형성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400억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럼 그 400억이 아니면 원래 그럼 한 1,800억, 1,900억 정도 나온다고 본 건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데는 회사는 그러니까 실제 와서 까보면 카카오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로 지금 반대로 컨센서스이 높게 형성됐다는 거죠. 높게 형성. 좀 그러니까 회사는 4분기 그 영향, 그 화재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400억이라 얘기했지만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막상 그 보상책을 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더 나가야 되고 아주 조금 이게 넓게 보면 회사가 말한 한 400억에서 많게는 한 600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회사가 말한 400억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한 1,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한 1,600억대 정도 나올 거로 추정했는데 그 영향으로 한 400억 정도 있는 거를 감안해서 한 1,200억대 이렇게 추정해 놨는데 제 추정은 그러하고요. 컨센서스는 1,400억대로 좀 높게 돼 있고요. 근데 조금 넓게 보면 경우에 따라면 한 1,000억 아니면 1,000억도 상당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1,200억 아주 넉넉하게 봐도 한 1,300억 요 사이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숫자가 조금 컨센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이지 어쨌든 4분기에 그러한 영향이 단기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명제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있다가 한 몇백억이 툭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이렇다 하면 또 나중에 또 4분기 프리뷰 시기에 되면 또 좀 조정이 될 테니까 결국은 양사 모두 다 실적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다 오픈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단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서 그것 때문에 영 모멘텀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가를 들어오는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양사 모두 다 밸류에이션은 네이버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카카오는 일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가장 큰 그림 1년 내내 매크로 환경으로 짓눌려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80% 가까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 영향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를 통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여론이 바뀌면서 수급이 네이버 카카오를 조금 더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큰 그림. 그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아가면 이쪽에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소위 이제 카카오만 하더라도 두나무도 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네네. 비교가 항상 될 거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들은 그 가치를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특징적인 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여의도도 날리고 막 인력 구조 조정 그다음에 공장 매각, 자회사 매각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 반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버 카카오야말로 엄청나게 인력들 스카우트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최소한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이런 걸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요. 좀 방만했던 그런 비용, 그런 코스트를 좀 줄이는 노력이 나오면 시장에서 이익단에서의 좀 불안감도 해소될 것 같은데 난 그게 잘 안 보이던데. 일단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도 요즘 그 한 몇 개 분기 정도 어닝 시즌 때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의외로 코스트였거든요. 탑라인은 사실 네이버 카카오야 항상 완만하게 예측 가능성이 흘러가지만 게임주들은 참 왔다 갔다 해요. 기존 게임들이 생각보다 덜 빠지기도 하고 더 오르기도 하고 신작이 많이 버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용단에서 어떤 효율화를 해서
물론 말 그대로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 인원도 뭐 너무 지나치게 줄여버린다든지 마케팅비 줄인다고 해가지고 기존 라인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정도로 줄여버린 그것은 효율화 단계를 넘어버린 거니까 안 좋고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력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핵심 인력이 이탈되는 것까지 우리가 효율화를 볼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회사가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 단에서 인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서 몇 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매니지먼트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인건비나 마케팅비나 조달비 차원에서의 어떤 비용 효율화를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해오고 있었고 아주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다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보이긴 한데 우리 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하의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제 AI, 뭐 자율주행 이런 신사업 쪽에 고급 인력들을 채용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향후는 인력의 채용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좀 줄이겠다 정도이지 인력을 감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래도 뭐 부동산 건물도 투자 많이 하고 막 인력도 엄청나게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그랬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 코스트만큼의 지금 어떻게 했던 간에 이익이 지금 안 나온다니까 이익이. 네. 이익 쪽에서 뭔가 이익을 계산시키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이쪽은 가능하거든 이쪽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서 내가 이 주가가 그것만 나오면 그래도 턴어라운드 스타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 거지? 회사 관계자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맞지? 그동안 전혀 네이버 없는 것 카카오는 같더라고. 어찌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회사 매니지먼트에서 아예 대놓고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억지로 최근 몇 년간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수년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용을 뭐 극단적으로 효율화해서 수익성을 계속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계속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인 어떤 회사의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만약 딴 데가 힘들어지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캐시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더 공격적으로 가지고 나머지 거 다 먹어보려고 하겠네 얘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그러했는데 아니야 요 이제. 최근 2분기 3분기부터는 효율화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그래야 지금 얘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닌 게 카카오도 보면요. 카카오도 보면 최근 매년간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한번 봐봐요. 11페이지 제가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게 카카오 걱정이야. 가만히 보시면 딱 보여주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은 2021년 작년은 재작년 대비 그죠 한 1.3%포인트 악화되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대략 한 1.4%포인트 악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이제 최근 3분기 정도 접어들면서 회사가 그리고 특히 또 동사는 꼭 이 손익을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구슬도 있고 이러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동사가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 전환자 이런 쪽에서 뭐 빅히트작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수익성이 달린다든지 이런 아니면 반대로 계속 기대했던 히트작이 망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변수는 있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수익성을 조금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뭐 예전에는 공격적으로 뽑던 어떤 인력을 채용 속도를 둔화시킨다든지 또 마케팅도 좀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더합니다. 네이버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네이버는 재작년 대비 작년 한 3.몇 %포인트 악화되고요. 작년 대비 올해도 또한 3.몇 %포인트 정도 악화됩니다. 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포시마크 인수하기 전에는 그동안 특히 이제 네이버는 북미 유럽의 웹툰 등 그 컨텐츠 중심으로 공식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계속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 특히 그 부분에서.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그 핀테크 플랫폼 쪽에서도 물론 그러했지만 회사는 그러면 포시마크 원래 인수하기 전에 그럼 내년에도 올해 대비 또 한 2, 3% 끊임없이 악화되느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전략은 해외 웹툰 등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계속 추구하기는 추구하나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이 이제 조금 저점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2022년 수익성 대비 더는 악화되지 않겠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원래대로라면 내년에도 한 16%대, 후내년에도 한 16%대 정도로는 아무리 성장 전략을 추구해도 그 정도 수익성은 맞추겠다라고 시장과 가이드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변수라면 포시마크를 인수했잖아요. 포시마크가 한 마이너스 800 정도 쏙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은 오히려 약간 성장성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말해 오가닉 성장은 아니고 인오가닉 성장인데 대신에 수익성은
인오가닉하게 조금 약간 악화되는, 그러나 후내년에는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근데 어쨌든 포시마크 인수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그건 인오가닉 악화니까 어쩔 수 없고요. 회사 본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그래도 감축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뭐 어쨌든 아니고요. 그러나 과거에 공격적으로 뽑는 것에서 확실히 지금 채용 속도를 전략적으로 확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마케팅이라든지 조달비도 많이 좀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나오는 있는. 회사니까 그 매출 그렇죠. 성장이 나오는 건 놔두고 나머지 코스트만 좀만 줄여주면 딱 지표가 좋아질 것 같고 시장에서도 아 그래 돈도 아끼고 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맞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저희 쪽 게임주 쪽도 비슷한 움직임인데, 사실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용 효율화 관점에서 눈에 띄는 어떤 회사의 의지와 실질 숫자 성과를 보여준 것은 NC소프트였어요. NC소프트가 이번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나와서 이른바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예상 대비. 그게 물론 탑라인에서 리니지 W 일권역 하향 안정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했던 것도 있지만, 인건비나 마케팅비 쪽에서 회사가 상당히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효율화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트 컨트롤 쪽에서는 확실히 좀 매니지먼트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회사들이 뭐.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질문해서 왔다 갔다 했나? 그냥 결론 좀 내려보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성종환 이사 생각에는 하여튼 급락했다 좀 올라왔잖아요. 내년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이 실적이 갑자기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가 모멘텀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동사가 뭐 아주 조그마한 업체들 워낙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뭐 확 튀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거 원래 그렇잖아요. 성희사는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옛날에 한번 주도주 됐다 한번 꺾이면 꽤 오래 걸리잖아. 다시 자리 찾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러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러할 수도 있는데 주도주 됐다가 꺾기를 치고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너무 심하게 꺾인 것 같긴 해요. 그 출발점보다 오히려 밑으로 가버렸으니까. 괜히 그러니까 1에서 10이 됐다가 갑자기 뭐 아니 2에서 10이 됐다가 갑자기 1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그렇죠. 여러 플랫폼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작년 재앙처럼 뭐 IPO나 이런 쪽은 모멘텀은 그리고 역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보다는 그런 이제 플랫폼 쪽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재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이슈성 또는 감성적 막 이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런 모멘텀이 형성되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사업단의 숫자들은 디벨로핑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하고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됐다는 부분하고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쪽에서 조금 더 디벨로핑 되고 진화된 숫자들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증될 수는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고, 굳이 덧붙이자면 블록체인 쪽이 지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뭐 FTX 사건도 있고 최근에 또 위믹스 상장 폐지 그전에는 또 루나 사건부터 해가지고 요즘 오히려 블록체인 특히 뭐 P2E 관련된 무슨 또 코인 관련된 뭐 업체들은 오히려 뭐 계속 역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완전 버블 터진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쨌든 그 블록체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뭐 메인넷을 운영하고 메인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는 IP로서 뭐 게임이다 미디어 엔터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방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러 협업 업체들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경쟁력은 분명히 탁월하기 때문에 작년에 P2E 메타버스발 이쪽에서 일부 게임주들이 상당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 네이버 카카오는 의식적으로 그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IR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어쩌면 뭐 내년일지 후내년일지 내년 하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그들의 블록체인 사업에 어떤 경쟁력도 한번 어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년 동안 다 도태되고 하여튼 얘들만 그냥 돈 있는 애들이 없고 얘들밖에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좀 의외로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포스트 컨트롤이 생각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진행이 안 됐는데 그렇게 잘만 견뎌내면 나머지는 못 견딜 거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 못 견딘다 봐요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뭐 그래도 힘들게 뭐 이거저거 가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VC 생태계고 이런 데는 전사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위원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함부로 지금 최근에 뭐 장외 주식 함부로 투자하거나 이랬던 사람들 진짜 머리 아픈 상황까지 왔을 거예요. 지금 두나무도 거의 7-80% 빠졌어요. 두나무 그래도 뭐 괜찮아. 그 숫자라도 나오는 회사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나머지들은 왜냐면
돈을 못 버는 적자 회사들이니까 펀딩이 안 되면 그냥 야, 캐시플로 막아버리니까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난리잖아.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왜냐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있더라고 다. 그건 기본적인 캐시카우는 빵빵하다 못하면 확실하죠. 내가 농담처럼 요즘 웹소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 인기 좋고 뭐. 웹툰, 웹소설.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둘 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 각각 뭐 웹툰만 하더라도 일본 쪽은 카카오가 좀 강하고 피코마, 그다음에 북미 유럽 쪽은 네이버가 오히려 조금 들어가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나는 웹소설 같은 거 안 봤는데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도 그 웹소설 IP를 가지고 만든. 네, 그 작가가 무슨 필명이 무협소설 작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 또래더라고 이분이. 근데 어마어마하더만 그 웹소설 시장도. 그러니까 이런 쪽 시장을 얘네들 캐시카우를 딱 껴놓은 것 같아요. 스타 작가들은 수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탄생해서 드라마 연결되고 뭐 영화되고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하나 가지고 다른 IP로 계속 그것까지는 확대되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아까 SOTP가 아닌 연결로 딱 보는 순간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올해의 시장 칼로로 보면 양사를 굳이 비교하자면 솔직히 네이버가 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동향을 보면은 뭔가 희한하더라고. 진짜로 약간 플랫폼이 나중에 다시 플랫폼이 대접받은 시기가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올해만 보면은 이건 뭐 그 밸류 프리미엄 축소를 넘어서 거의 디스카운트 단계까지 가고 있는 한켠으로는 이런 분위기인데 정작 주가로 보면 또 네이버 카카오가 별로 차별점이 없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네카우로 지진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고민거리가 많을 텐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오늘 녹음을 하자고 한 거는 저번에 저점은 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저점은 쳤는데 뭐 굉장히 지수 움직임과 비슷한 모습도 좀 있어요. 지수의 어떤 방향과는. 근데 여기서 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분명한 거는 이 플랫폼 생태계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잠재워지더라도 이 둘은 계속 승자일 것 같긴 해. 그렇죠. 뭐 워낙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고 워낙 많이 터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 그리고 카카오는 한때 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그 프리비시 그 직전까지 막 그냥 빠질 때는 일부 상장돼 있는 그 동사 자회사들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뱅크도 특히 페이 뱅크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에도 상당히 이게 이제 마이너스 작용이었는데 최근에 그 하여튼 10월 그 이후 보면은 또 반대로 지금은 최근 요 근래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카카오의 플랫폼 자회사들이 상장된 자회사들 주가가 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4분기가 어떤 신뢰 회복 소통 시기로서 한 400억 내외 정도 데미지가 있다는 걸 다 알고도 뭐 주가는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 보면 야, 카카오 지금 17만 6천 원 뭐 이 정도에서 4만 6,500원까지 갔었네. 와, 진짜. 코로나19 오기 전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그치. 7만 원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휴, 하여튼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회사 비즈니스가 어떤지 숫자 하나 챙기면 다시 뭐 탑을 쌓아가야죠. 뭐 이런 기업들은.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자주 다음에는 한번 게임즈 다시 얘기하고 네. 뭐 이 네카오도 한동안 왜 이렇게 너희들 이거 내 기억하고 얘기 안 하냐 해서 물어보시는 분까지 있었는데 워낙 매크로 관련된 직격탄이 여기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섹터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런 얘기 못해서 10월까지는 그냥 이거는 계속 관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내가 급하게 막 하자고 그랬던 게 내년에 뭐 금리를 올려봤자라는 생각이 들다면 최근에 상승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게 다시 막 빠지더라도 이제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 조금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복하는 그 국면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지수의 어떠면 센티 쪽도 이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살아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낙담에서 벗어날 것 같거든. 내가 놀랄 정도로 네카오 들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들고서 물려가지고. 여담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위너는 IPO를 계획대로 큰 변수 없이 상당히 엄청난 프리미엄을 하면서 IPO를 강행한 쪽은
위너, 대표적으로 쿠팡. 반대로 이런저런 변수로 그 시기에 놓친 자는 루저. 또 하나는 특히 플랫폼 쪽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엄청난 프리미엄 가격으로 어떤 플랫폼 사업을 매각한 자는 위너.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그거를 인수한 자는 루저. 이제 우스갯소리. 왜냐면 워낙 프리미엄이 거기에 따랐으니까. 그 회사 입장이고 질문하지 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왼수야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주주한테 넘긴 거거든. 그렇죠. 저도 지금 주주한테 넘긴 거야. 이거 비쌀 때 주주한테 넘긴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컬리 광고를 하잖아. 뷰티 컬리. 네네. 뭐 오리나 연구 나중에 한번 녹음도 할까 했는데 야, 난 그렇게 저렇게 판관비들 쓰는 모습들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니까. 지금 아니 캐시들이 다 많지 않잖아 지금. 근데 캐시들이 없는 회사들이 근데 얼마 전에 왔던 비상장 어떤 기업인데 와 그냥 밀어붙이더라고 그냥. 이 사람들은 왜냐면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 장외 기업들 보려니까 한번 이렇게 쭉 놓고서 근데 거기가 그 정도면 나머지 정말 우리가 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그런 소위 플랫폼 비상장 이런 기업들 있잖아 유니콘들. 내가 봤을 때는 사무실 유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조달도 그렇고. 게임 회사들도 그럴 것 같은데 게임 회사도 막 좀 요새 머리 아픈 데들 일단 자기들이 펀딩을 하거나 조달하기가 자금이 막힐 테니까. 뭐 지나고 사는 말이죠. 위메이드도 생각해봐요. 그게 그렇게까지 갔다가 와 진짜. 그래서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쪽을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 했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 매크로 쪽이 좀 이르면 뭐 좀 그래도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딱 하는 순간 좋아 보이는 게 그래 네이버가 좋은 회사더라고. 돈을 그냥 캐시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못 뺏어갈 것 같아 이제 이 지위를. 네이버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어발식 확장 관련된 오토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 약간 상권 시장 골목상권 침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규제에 맞게끔 좀 잘 대응을 해온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최근 인정한 다른 이런저런 구설이 없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리하게 막 IPO 시도하고 이런 걸 안 하고 한때는 그게 어필 받을 때는 답답했거든요. 정말 네이버는.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쿠팡이 미국 상장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커머스 사업부를 분사해가지고 IPO를 시도하면 될 텐데 생각이 좀 달랐는데 지금 지나고 그게 난 마음에 드는데 규제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차분하게 자기 갈 길 가고 있던 것들이 그 부분이 네이버의 어떤 좀 괜찮은 DNA가 아닌가.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우리 시장에서 카카오가 저렇게 분할 많이 한 건 정말 주주들한테 큰 잘못을 했다 난 보는데 실수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가 저번에 저 화재 사건이라고 저 난리가 나도 아직도 나도 카톡을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웃긴 거거든. 진짜 이게 그렇죠. 안 바뀌잖아요. 야 이게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카톡을 옮긴다고 사람들 뭐 여기까지 하다가 안 돼요. 에이씨 다 카톡으로 다시 하더라고. 확실한 트래픽 마켓 셰어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라인도 놀라운 것 같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와, 라인이 거의 뭐 카톡이더라고. 일본의 국민 메신저잖아요. 한국의 국민 메신저 카톡이라면.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돈도 잘 버니까 좀 잘 좀 하지 진짜. 참. 제 생각 앞으로는 특히 플랫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접근하면 뭐 굳이 어떤 의미 있는 사업 시너지를 내게 의미 있는 사업 인수하고자 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거든. 지금 물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신중호 팀장이 성의사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도적 한만은 그게 다시 주어도 않았다는 거. 뭐 아무래도 그렇고 근데 야 이것도 그럴 거냐에 대한 시장의 화두가 좀 있거든. 네. 다시 네이버가 근데 나는 이 생각은 앞으로도 점점 이 영역은 많이 쓸 것 같거든. 이거랑 비슷한 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랑 뭐 또 지역계 삼성전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딴 게 할 게 없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이런 기업들이 지네들이 갖고 있는 캐시를 갖고서 더 장악해가는 느낌? 그런 느낌 내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 안 맞거든. 네이버가 지금까지 의미 있는 어떤 확실한 랠리를 네이버 역사에 있어서 옛날에 NH 시절 두 번. 그래? 1차 상승은 초기 검색 광고가 몇 년 고성장할 때 쫙 한번 주가 상승했던 것이고 근데 의외로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올 때까지가 5년을 한 4, 5년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라인이 아이러니까 초기에
트래픽과 거래액과 한 매출단까지가 확 성장할 때 정작 라인이 일본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그러니까 안 올랐거든요. 매출만 늘으면 확 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쫙 오르고요. 그러고 한 6년 가까이를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완전히 그냥 더 안 오르고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19 와가지고 한번 팍 이거는 3차 랠리라고 안 보고요. 이거는 약간 붐에 의해서 과하게 올랐다가 결국은 출발점부터 더 밑으로 빠져버려. 의미 있는 랠리는 쭉 땡기고 고점 대비수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좀 상승된 가치가 업된 게 있어야지 올랐다가 다 빠진 게 이거는 3차 랠리라고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랠리를 펼치고 다음에 넥스트 어떤 랠리에 어떤 의미 있는 계기가 올 때까지가 몇 년은 걸리긴 했었어요 그동안에. 이번에 몇 년은 걸리지. 한 4, 5년 걸리는. 4, 5년 걸리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한번 주도주가 탈락하면 그래서 소외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일정 그것도 수준 있고. 반등 정도는 좀 그래도 내가 요새 뭘 찾냐면 그래도 캐시를 갖고서 뭔가 작동될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돈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여기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캐시도 빵빵하고. 봅시다. 뭐 시장에서 다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가능성을 타질 국면이 아닌지. 게임주는 다음에 따로 하자는 게 야 게임은 더 천차만별인 것 같아 지금. 도저히 뭐 거기는 이제 각계 전투죠. 각계 전투니까 뭐 업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같지가 않고 이게 지금 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의사가 뭐 자꾸 뭐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진짜 이런 플랫폼 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치를 갖고 있는 다 이제 적다 보니까 성의사가 한번 그런 것들도 아까 이런 게 좋은 거지 나는 성의사랑 얘기하면 다들 그냥 SOTP라는 게 사실 나는 약간 불신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너무 막 주관이 들어가잖아. 아닌가? 사실은 SOTP라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획기적인 밸류에이션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합산하는 거고 근데 SOTP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개별 플랫폼을 그치. 밸류에이션 할 때 적자는 나지 뭐 10조는 평가는 받아야 되니까 막 그냥 거래액에다 멀티플을 곱하는 상당히 자유로운 밸류에이션. 내가 그래서 안 돼. 아까 공개적인 그거 밸류에이션. 외에 그러니까 성 팀장이 그냥 연결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연결로 봤을 때 카카오는 불안하거든 나는. 가장 기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죠. 기초 밸류가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짚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졌지 이쪽도.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냥 성장 얘기만 하면 다 통했는데 그게 결과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난 막말로 막 개박살 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딥밸류한 부분들을 체크해 줘야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얘네가 캐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봐주면 되는데 그런 시각이 우리도 지금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줄어서 뭐 성의사가 같이 이걸 해왔지만 고민거리가 그거야. 그런 것까지는 컨퍼런스 잘 안 되니까 내가 전처럼 이렇게 종목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TP 내고 그냥 그런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오늘 사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아까 내가 갑자기 이거 하자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좀 지져봅시다. 지금 시장이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필요한 시장이 또 됐어. 내가 봤을 때는 섹터들이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냐면 이제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섹터들은 지금 굉장히 숫자가 위축되니까 타사 자료를 받아도 그냥 다 아래. 근데 보통 기업은 살아나기 위해서 이때 내가 신중한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어지면 코스트 리덕션 하면서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 그 과정을 거치면 좋아지거든 또. 그때 살아남느냐의 싸움이거든 이게 지금. 그게 시작돼서 되게 빨리 시작된 거야 이번에. 이번에 왜 이렇게 빨리 시작되냐면 그냥 전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이번에 봐요. 난 놀란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파업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사람들 여론이 들끓지는 않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냥 뭐 줄여도 이게 야 이를 굉장히 어쩌면 경기 침체 와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센티로는 거의 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나는 그렇게 뭐 민노총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저렇게 세게 나가는데 별로 여론이 그쪽 편에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고. 내 기준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돈 많은 애들이고 사람도 많죠. 개인도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만세 부르지 않겠어?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너도 돈 많이 벌지. 뭔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도 똑같거든. 지금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 지금. 그랬을 때 이게 내가 네이버 카카오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야 주도주 한번 이렇게 노리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돈은 많은 놈들이거든 저희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저번에 네이버 급락해 있을 때 그때 장기 투자 들어가도 되는 타임이 왔었던 것 같고 한번. 네이버 카카오가 뭐 내년에
수많은 업종 중에서 주도주가 된다라고 아이, 아직 솔직히 그래서? 자신이 없고 어. 그 작년 재생 같은 그런 상황은 어려울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너무 과하게 빠졌고 그거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또 나는 반작용은 근데 있겠다. 그건 있다 성의사. 아니 생각해봐 지금 이 계통에 있는 플랫폼의 수많은 기업들이 거의 계정 유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얘네는 하고 있었잖아. 여기로 더 몰릴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놀이터가 시장이 없는 거야 딴 데는. 그렇죠. 너 여기 와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옛날에 생각해봐 증권 사이트 얼마나 많았어요. 성의사 기억나요? 뭐 띵크풀 뭐 지금 다 있지만 네. 별거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다 이게 통합돼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절주절 성의사랑 있으니까 노땅 얘기했는데 그냥 마무리 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